일본의 남자기생, 일명 다이로는 에도시대 1603년에서 1868년까지 번영하는 문화 속에서 발달한 특이한 직업군입니다. 이 시대는 일본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도시 중심의 문화가 크게 발달했으며 이는 다양한 예술적 수요를 낳았습니다. 다이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주로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예술적인 능력과 사교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남자기생은 여성기생이 참석하지 못하는 남성 전용의 사교 모임이나 행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춤, 노래, 음악 연주뿐만 아니라 시를 낭송하는 등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었고 그들만의 매력과 지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그들이 단순한 오락 제공자를 넘어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기생은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타유나 혹한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대개 어린 나이에 입문하여 기초적인 예술과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초기 교육은 기본적인 예절, 음악, 무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나중에 고급 기술을 습득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초기 교육을 마친 후 남자기생 지망생들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악기 연주 능력, 고급 무용 기술, 그리고 섬세한 대화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시기에는 각자의 특기를 발전시키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기생 지망생들은 예술적 성숙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유능해지기 위해 여러 공연과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류층 고객들과 교류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망생들은 스승이나 기존의 남자기생들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독립적인 남자기생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학파나 스타일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객과의 지능적인 대화를 위한 사회적 기술과 넓은 지식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그들이 예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기생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크게 예술적 공연, 사교 활동, 그리고 고급 사교 모임에서의 호스트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기생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특히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일본 악기인 샤미센, 피리, 그리고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또한 시가 낭송이나 라이브 스토리텔링과 같은 문학적 공연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지능과 매력을 활용하여 사교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객과의 대화에서 지적 대화를 주도하며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남자기생의 이러한 능력은 그들을 단순한 오락 제공자에서 중요한 사교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기생들은 고급 사교 모임에서 호스트 역할을 종종 맡았습니다. 이들은 행사의 진행을 맡아 고객들에게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남성만 참여하는 모임에서는 여성기생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자기생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벤트의 흐름을 조절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참석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과 연애에 관련된 비밀스러운 일들을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사랑이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을 위해 만남을 주선하거나 연인들 사이의 통신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남자기생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전달하거나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금지된 예술 작품이나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검열이나 금지 조치로부터 예술적 표현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남자기생들은 그들의 예술적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에도시대 때부터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일부 남자기생들은 야쿠자와 같은 조직 범죄 집단과 연계되어 정보교환과 비밀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그들이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사회의 암흑가와도 깊은 관계를 맺게 했으며 때로는 이러한 배경을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기간 동안 일본 사회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이때 남자기생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와 사회적 질서 속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를 맺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역사적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남자기생들이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활동은 일본 역사의 여러 중요한 순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사회적 중개자로서, 심지어 범죄와 연계된 활동을 통해 일본 역사의 여러 중요한 순간에 관여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기생들, 특히 남자 기생과 여자 기생은 그들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그들의 성별, 수행하는 예술,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자 기생을 호칭하는 용어로 우선 다이로가 있습니다. 다이로는 남자 기생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다이로는 일본어로 큰아들을 의미하는데, 이 호칭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기생을 말하는 또 다른 호칭으로는 호우칸입니다. 호우칸은 주로 고위급 남자 기생에게 사용되었으며, 종교적 또는 고귀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그들의 지위를 높이고 그들의 예술과 사교 활동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자 기생을 가리키는 호칭으로는 게이샤와 오이란이 있습니다. 게이샤는 여자 기생을 지칭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입니다. 게이샤는 예술인이라는 뜻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예술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춤, 노래, 악기 연주와 같은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차를 내는 법, 대화 기술 등을 통해 고객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이라는 에도 시대의 고급 기생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이라는 특히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갖춘 여성 기생을 가리키며, 이들은 종종 고급 차사와 고위 공무원의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급속도로 서구화하고 현대화하면서 전통적인 기생 문화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 기생의 역할도 점차 감소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사라지는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남자 기생이 점차 감소하고 여성 기생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된 시기와 그 배경은 여러 역사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 변화는 주로 메이지 유신 1868년 이후에 두드러졌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서구화 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여성을 교육과 사회 참여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 기생들은 문화와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주요 매개체로 부상했습니다. 남성 고객들은 여성 기생들의 예술적 능력과 사교적 기술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남자 기생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상업과 오락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기생들은 새로운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오락과 예술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자 기생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구조와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한 서구 문화의 도입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문화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남성이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도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기생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고, 여성 기생의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기생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공공 질서와 도덕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기생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 기생의 활동은 더욱 제한되었고, 여성 기생만이 특정 조건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기생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 이후 그들의 운명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현대화 과정은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변모시켰으며, 이는 그들이 다른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예술적 기술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이나 가부키와 같은 전통적인 일본 공연 예술에 참여하거나 음악가, 무용가 등으로 경력을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이나 찻집 같은 곳에서 고객 접대 역할을 계속하며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근대화된 일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역할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일부 남자 기생들은 완전히 다른 일상적인 직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상점 직원, 사무직,
또는 다른 상업적 직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남자 기생의 전통적인 역할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일반 사회와 더욱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통적인 기생 문화의 특정한 역할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남자 기생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문화적 기록이나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예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그들의 예술적 기술과 전통을 후세에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남자 기생들의 구체적인 운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경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졌으며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은 일본 사회에서 희미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